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 유형 분석 1회 계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함수의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 유형의 함수 문제들을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계산 작업은 총 5문제이고 각각 8점씩 총 4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커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지금의 함수 파트가 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도 보신 것처럼 저는 강의에서 함수 마법사라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학습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께서는 아니 이런 기법을 사용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좀 놀라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다른 풀이 방법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에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함수를 숙달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익숙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도 되고 암기가 되는 시간도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1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실습 파일을 다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는 계산 작업에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표 1번에서 B의 3부터 E의 6 영역을 참조하여 출발지 서울에서 도착지 수원까지의 택배 요금을 계산하여 2의 8셀에 표시하시오.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 요금을 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라. 출발지와 도착지의 구분은 가로 안에 있는 두 자리 숫자를 이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출발지가 서울이고 도착지가 수원인데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코드를 잘 활용해서 요금이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 1번의 출발지는 행 제목으로 구분되며 도착지는 열 제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단 컴퓨터에서 행이라 하면 이런 가로를 행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행의 제목이 맨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행 제목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열, 즉 세로를 열이라고 말하게 되겠고, 이런 열의 제목이 맨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 제목이다 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15,000원을 가져오느냐 이쪽에 15,000원을 가져오느냐, 물론 뭐 값은 동일하지만 어쨌든 참조할 주소가 다르게 되는데 문제에서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출발지, 즉 서울의 값은 이쪽에서 참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서울을 참고하겠고, 그 다음에 도착지는 열 제목을 참고해라. 즉 이쪽에 수원을 참고해서 그에 해당하는 15,000원이 이쪽에 나오게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B의 3부터 E의 6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면 이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일행 3열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 값을 바로 여기 있는 01과 03 이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문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출발 코드, 도착 코드의 01, 03을 잘 추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놓고요. fx 마법사, 이 fx 마법사는 여기에도 나와 있고 메뉴바에 수식으로 가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이용하건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주로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f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fx로 들어가서 우선 범주를 모두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있는 함수 중에 하나를 그냥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미드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m자를 눌러주시면 m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다만 어떤 버전들은 한영키를 따지기 때문에 혹시 한글 입력 상태에서 m자를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안 가고 이런 곳에 한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한영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알파벳 m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m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오게 되겠고, 키보드의 아래 방향키를 계속 누르다 보면 미드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자, 이 함수는 지정한 위치에서부터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는 시작 위치, 세 번째는 추출할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문자열은 지금 서울 01 이 값에서 01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값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시작 위치가 되겠는데 01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01은 1, 2, 가로, 이 가로도 하나입니다. 3, 4,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해서 시작 위치는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0, 2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0, 1이 잘 추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인덱스 함수로 들어가서 그에 해당하는 1,3의 값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자, 금방 구했던 미드의 값은 쭉 블록 설정을 하는데 는은 하지 않습니다. 는 빼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버튼 잘라내기를 눌러도 되겠고요. 혹은 컨트롤 X 잘라내기를 누르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fx 마법사 다시 한번 이런 데 클릭하고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로 쭉 내려가면 인덱스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 자, 인덱스 함수는 문법이 두 가지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자, 이 함수는 지정한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열, 즉 표의 범위가 되겠고 두 번째는 행번호, 세 번째는 열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레이 배열의 범위는 바로 여기 B의 3부터 2의 6까지를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B의 3부터 2의 6을 참고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우 넘버 행번호가 되겠는데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이 행번호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에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나 잘라내기를 한 자료는 ESC를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도 붙이기가 안 되고 띵띵 오류 소리만 나더라 라고 한다면 아까의 값을 잘라내는 것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1행의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호가 되겠는데 앞서 우리는 이제 출발 코드의 0, 1은 잘라내기를 잘 했지만 도착 코드의 0, 3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사나 잘라내기는 최근에 하나만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거 복사하고 이거 복사하면 나중 것만 그냥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출발 코드의 0, 1만 아까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착 코드의 값은 출발 코드와 비슷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의 식을 다시 한번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도착 코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코드는 C의 8을 참조했지만 도착 코드는 D의 8을 참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서 이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D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 3이란 자료는 1, 2, 3, 4 네 번째부터 두 개거든요. 해서 4,2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표의 범위에서 1,3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자,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15,000원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본다면 이 파란색의 표의 범위에서 1행, 2행, 3행 뭐 이렇게 되는데 1행, 1열, 2열, 3열에 해당하는 15,000원이 이쪽에 나와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ESC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이론 파트를 배울 때 절대 주소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는 채우기 드래그가 없습니다. 채우기 드래그가 없는 문제들은 절대화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와 같이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표 2번에서 실적이 전체 영업팀의 평균 실적 이상이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부진으로 평가 영역에 표시하시오. if 함수와 average 함수를 이용해라.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각각의 실적 점수와 이 실적 전체의 평균을 비교해봐서 그 평균값보다 값이 크다면, 즉 이상이라면 실적 우수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이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 에버리지부터 가동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놓고요. fx 마법사 에버리지 함수로 들어갑니다. 이 함수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게 되면 그냥 범위만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평균은 실적 전체의 평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해서 실적 전체의 범위를 블럭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평균은 잘 계산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이걸 채우기 드래그 점이 있는 곳에 놓고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값이 잘못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값을 한번 제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전체의 평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ESC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란색의 범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ESC 누르고 세 번째 값, 맨 마지막 값도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파란색의 범위가 아래로 채우기 드래그 하면서 이제 한 칸씩 내려갔죠. 원래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이제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주소가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 실적 전체의 범위에 대해서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이 범위가 움직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화의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ESC로 빠져나가고 첫 번째 값에 커서를 갖다 놓겠습니다. 바로 이 범위에 대해서 블럭 설정을 쭉 하시고요. 키보드에 F4번을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F4번은 절대화를 시켜주는 키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달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되겠는데 잘 처리가 된 겁니다. 엔터 누르고 첫 번째 값을 채우기 드래그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73점이 나왔는데 한번 두 번째 값 더블 클릭해 봤더니 파란색의 범위가 잘 지정됐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값도 더블 클릭해 봤더니 역시 상황에 맞게 잘 고정이 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의 평균은 계산이 된 겁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나의 실적 값과 비교해 봐서 평균 이상이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부진, 이런 글자가 나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뭔가의 조건에 맞게 어떤 값들이 나오게 하는 함수가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값에 커서를 갖다 놓고 아까 구했던 에버리지를 쭉 블럭 설정, 컨트롤 X 잘라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fx 마법사 if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이 if 함수는 조건 판단문인데요. 첫 번째는 조건, 두 번째는 참일 때, 세 번째는 거짓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요. 그 조건은 뭐였냐면 실적이 전체 영업팀의 평균 실적 이상이라면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실적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의 식은 항상 이 첫 번째 값, 첫 번째 레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값이 전체 평균 실적 이상이라면,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전체 평균 실적이 나와야 되겠는데, 아까 계산을 해놨죠. 컨트롤 V를 해서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의 값이 전체 평균 이상이라면 이런 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 우수가 나와라. 이런 문자열은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넣지 않아도 이런 빈 공간을 누르면은 알아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옵니다. 해서 그냥 글씨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 나와라. 부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빈 공간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오기 때문에 큰 따옴표는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적 우수가 나왔고 채우기 드래그를 더 해봤더니 부진도 나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좀 전에 이제 평균 값이 73점이었잖아요. 100점은 73점보다 크니까 실적 우수가 나오겠고, 70점은 73점보다는 작으니까 부진이 나오는 게 맞죠. 상황에 맞게 처리가 됐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절대 주소 지정했는데 여기는 절대 주소 안 지정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지정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각각의 값을 더블 클릭을 이제 해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의 범위, 즉 전체 평균의 범위는 항상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나의 값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의 레코드별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은 절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절대화를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해결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금방금방 또 잊어버리거나 혹은 응용을 하기가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표 3번에서 회원 거주지가 서울인 회원의 수를 구하여 D에 24셀에 표시하시오. 카운트, 디카운트, 디카운타 함수 중 적절한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표기에는 5명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거주지가 서울인 회원 수를 구해라. 거주지를 보니까 서울인 자료도 있고 아닌 자료도 있고 뭐 그러하거든요. 우선 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개수를 세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가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카운트하고 디카운타, 얘네들은 이 앞에 D자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D자가 붙어 있는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뭔가의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즉
조건에 맞는 자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카운트와 디카운타의 차이점은 또 뭐냐? 디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세고요. 디카운타는 숫자와 문자의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카운트라는 함수도 있고 카운타, A자가 붙어있는 함수입니다. A자가 있는 함수가 있는데 걔는 숫자와 문자의 개수를 다 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뭔가 조건에 맞는 자료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디카운트나 디카운타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 보시면은 숫자로만 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는 자료는 문자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서 뭔가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디카운타 함수를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카운트나 디카운타는 뭔가 조건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건을 임의의 장소에 적던지 아니면 표 아래에 있는 특정 영역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의 조건은 회원 거주지가 서울이냐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럼 여기 표를 잘 보시면 회원 거주지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조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놓고요. fx 마법사 dcounta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수는 조건에 맞는 자료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표의 범위, 두 번째는 필드, 세 번째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표의 범위는 바로 여기 회원 코드에서부터 표의 맨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엑셀의 대부분의 함수들은 이 필드명, 즉 열 제목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이 필드명도 범위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이 회원 코드에서부터 범위를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는 지금 이 문제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수를 구할 때 회원 코드의 개수를 구하건 회원명의 개수를 구하건 거주지의 개수를 구하건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 조건이 회원 거주지가 서울이냐 이거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건이고 조건에 맞는 자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코드를 이용하건 회원명을 이용하건 거주지를 이용하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에는 회원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크리테리아 조건이 되겠는데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거주지가 서울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다면 이 표의 범위에서 회원 거주지가 서울에 해당하는 자료의 회원 코드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3개가 나왔는데 그러하죠. 지금 자료 중에 서울이 하나, 둘, 3개가 있었거든요. 해서 3이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문제의 표기 예를 보면 뒤에 명이란 글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명이란 글자를 붙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수식 입력줄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결합 연산자인 앰퍼샌드를 기입합니다. 키보드의 7번 위에 있습니다. 앰퍼샌드를 넣은 다음에 엑셀에서 문자 주변에는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큰 따옴표를 넣고 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3명이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앰퍼샌드는 결합 연산자입니다. 뭔가 함수와 문자 혹은 문자와 문자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하게 도와주게 되겠고요. 앞서 제가 마법사에서는 큰 따옴표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왔었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마법사로 사용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채우기 드래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절대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dcounta 함수를 설명드릴 때 가운데 있는 이 필드에 대해서 회원 번호를 제가 체크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필드명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기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원 코드가 첫 번째 열이고 회원명이 두 번째 열이고 회원 거주지가 세 번째 열이잖아요. 해서 회원 코드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1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고 회원명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다 라고 하면 2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필드에 대해서는 회원 코드를 이용하건 회원명을 이용하건 거주지를 이용하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를 넣어서 회원명을 이용해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그래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릴 때 답이 나올 곳 외에 옆에다가 이제 다른 풀이도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답이 나와야 될 곳 말고 다른 곳에 뭔가가 적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점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연습에서만 이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실제 시험을 볼 때는 답이 나올 곳에만 잘 풀이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표 4번에서 회원 번호의 뒤에 한 자리가 대문자 F 또는 소문자 F인 경우에는 무료가 나오고 대문자 S 또는 소문자 S인 경우에는 할인, 나머지는 유료로 가입 구분 영역에 표시하시오. if와 write 함수를 이용해라.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이 회원 번호의 끝 글자를 잘 추출해서 그 글자가 이제 F라면 무료가 나오고 S라면 할인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점이 함수에서 뭔가를 비교하게 될 때는 대문자, 소문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지문에는 대문자 F거나 소문자 F라면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함정입니다. 뭔가의 조건을 판단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본다면 F가 나온다면 무료가 되고 S가 나온다면 할인이 되고 나머지는 유료가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 회원 번호의 끝에 한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write 함수를 이용하면 그 처리가 가능합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놓고요. fx 마법사 write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이 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는 추출할 개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문자열은 회원 번호의 첫 번째 값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출할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한 글자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F가 잘 추출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F가 나왔고 채우기 드래그를 제가 그냥 한번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잘 추출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채우기 드래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놨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값을 가지고 이제 if 함수로 들어가서 상황에 맞게 무료, 할인 혹은 유료 이런 글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금방 구했던 write의 값은 Ctrl X 잘라내기를 하시고요. fx 마법사 앞서 if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범주를 최근에 사용한 함수 이렇게 바꿔놓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if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먼저 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그 조건은 뭐였냐면 회원 번호의 뒤에 한 글자가 F라면 이게 조건입니다. 회원 번호의 뒤에 한 글자는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Ctrl V를 해서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값이 는 F라면 F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F라고 적으면 되겠는데 뭐 대문자로 적건 소문자로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F라는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데 누르면 알아서 큰 따옴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언제는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나오고 또 언제는 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처럼 글자만 적을 때는 컴퓨터가 알아서 큰 따옴표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함수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 거죠. 해서 이 문자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F인 경우 무료가 나오게 되는 것까지는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할인과 유료를 또 구분해 줘야 되겠는데 이 경우 할인과 유료를 또 나눠주기 위해서 한 번 더 if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커서를 세 번째 박스에 놔야 됩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요 if를 누르시게 되면 if 안에 하위 if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계속 만들면 되겠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커서를 갖다 놓지 않고 이런 곳에 그냥 커서를 갖다 놓고 if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식이 엉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박스에 꼭 커서를 갖다 놓고 if를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S인 경우 할인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S냐? 회원 번호의 뒤에 한 자리가 Ctrl V를 눌러서 회원 번호의 뒤에 한 자리가 나오게 하고 요 값이 는 S라면 큰 따옴표 한 다음에 S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대문자로 적건 소문자로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인이 나와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외 나머지 값, 즉 펄스일 경우에는 유료라는 글자가 나와라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위를 보면 식이 잘 나와 있는데요. G의 14의 한 글자, 회원 번호의 끝에 한 글자가
F라면 무료가 나오고 S라면 할인이 나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유료가 나와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무료가 나왔고 채우기 드래그를 했더니 상황에 맞게 결과들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문자 F이건 소문자 F이건 무료가 상황에 맞게 잘 나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그런 문제도 만나시게 될 텐데요. 조건을 판단할 때에는 뭐 대문자건 소문자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문자 소문자를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라는 글자가 아니라 대문자 F가 나와라. 이럴 때는 이런 때는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면서 적어줘야 되겠고 조건을 판단할 때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표 5번에서 회원 코드와 사이트 코드 표를 이용하여 사이트명에 표시하시오. 회원 코드의 왼쪽 첫 번째 문자가 D면 DHD, C면 카후, K면 카음이라는 글자가 나와라. hlookup과 left 함수를 이용해라.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기 사이트명을 구하는 건데 회원 코드의 왼쪽 첫 번째 글자, 이 글자를 추출해서 이쪽에 있는 표와 비교해봐서 K면 K에 해당하는 카음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코드의 왼쪽 첫 번째 글자를 잘 추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left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fx 마법사 범주를 모드로 바꾼 다음 left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특정한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write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는 추출할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은 회원 코드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개수는 이번에도 왼쪽 한 글자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해서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잘 처리가 되었고요. 이제 이 K라는 값을 이쪽 표로 가지고 가서 이제 K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동작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참조표에서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K라는 글자가 어디 있나 쭉 찾아서 그 아래에 있는 이 값을 출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원하는 값을 수평 방향으로 쭉 찾아보는 함수가 h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lookup이란 말 자체가 찾는다는 말이고요. h는 horizontal, 수평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다시 갖다 놓고 금방 구했던 식은 잘라내기를 합니다. fx 마법사 hlookup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 뭔가 이 데이터를 찾는 함수가 hlookup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는 값, 두 번째는 참조 영역인데 여기는 보통 F4번을 누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번호, 네 번째는 범위 인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lookup value 찾는 값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left 값이 되겠습니다. Ctrl V 하면 되겠고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 바로 여기 뒤에서부터 카운까지를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왜 절대화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F4를 잘 눌러서 절대화를 시켜주시고요. 절대화를 할 때 이 달러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절대화를 시키면서 달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번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행번호라는 것은 이게 1행, 2행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K라는 글자를 찾으면 2행에 있는 카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2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ange lookup 범위 인정 여부가 되겠는데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은 true를 적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 K라든지 뭐 D라든지 C라든지 뭐 이런 값들이 되잖아요. 그런 값들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찾아라. 펄스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숫자 0을 적어줘도 알아서 이렇게 펄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true가 나오는 유형들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true가 나오는 유형들은 범위를 인정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K라는 값, D라는 값, C라는 값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range lookup을 0으로 주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값이 나왔고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른 값들이 잘 나왔는데 이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봤더니 파란색을 이 빨간색의 범위에서 찾아라 ESC 누르고 세 번째 값 더블 클릭해 봤더니 역시 파란색을
빨간색의 범위에서 찾아라. 맨 마지막 값도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파란색의 값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에 맞게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값에 대해서는 절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빨간색의 범위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움직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절대화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ESC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잘 풀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풀이도 1시간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셨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강의들은 따라하면서 답만 잘 나와도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혹시 많은 과정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함수들이 나와서 이걸 언제 다 외워요?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수업은 이미 컴활 분야에서는 유명하고, 다른 곳에서 합격이 잘 안 되셨던 분들, 혹은 완전 컴맹을 자처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합격을 잘 하신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도를 열심히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숙달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해도 되고 암기가 되는 시간도 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소개에서도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 1단계 수업은 복습을 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감을 익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과 직결되는 부분은 3단계 특강이 되겠고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계속 뵙겠습니다.